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2022년 8월 A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TQ 파워포인트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항상 PC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ITQ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를 총 6개로 지정을 하시면서 1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은 위에 상단에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키보드에서 F12 누르셔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항상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A형 문제니까 A형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시험 보실 때는 꼭 수험번호 다시 성명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저장 누르시고요. 자, 저장을 하셨으면 여기 디자인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가셔서 A4 용지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5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스터를 진행할 거예요. 마스터는 두 번째 페이지 문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2에서 6까지의 슬라이드에 적용하시는 거고요.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하시는 겁니다. 제목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가시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은 요거 선택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선택하시고 위에 제목을 위로 올려주세요. 좀 크게 해주시고 살짝 작게 해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을 크게 한 이유는 나중에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가져오셔야 될 때 그때 이제 도형이 작으면 클릭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살짝 크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시고 도형을 그려주세요. 사각형이랑 두 개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 없음이니까 윤곽선 없음, 선없음 해주시고요. 색상은 살짝 흐린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서리가 한쪽이 잘렸네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잘린 요 도형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양쪽에 똑같이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조절점을 이용해서 줄여주시면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주세요. 색상이 좀 진하면 여기에서 진한 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 없으니까 윤곽선 없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뒤에 있는 아까 글상자 텍스트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하신 다음에 글꼴을 주겠습니다. 글꼴은 도듬의 40의 흰색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홈에 가셔서 도듬 40의 글자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쪽은 끝나신 거고 하단은 삽입의 그림에 가셔서 ABC 주식회사니까 AB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에서 투명색 설정 하신 다음에 회색을 꼭 찍으세요. 투명색으로 되시면 크기 조절하셔서 하단 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시면 이제 마스터가 거의 다 끝나셨어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직 번호가 없기 때문에 삽입에 가시면 이게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꼭 체크해 주세요. 제목은 첫 번째 번호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 슬라이드 표시 하나.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번호가 쭉 생기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6장의 이제 슬라이드 중에서 자기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서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은 도형,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도형을 삽입하시고 도형 조건, 그 다음에 워드아트, 그 다음에 그림 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상자는 필요 없으시니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삽입에서 도형에 가셔서 네모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절반보다 조금 안 되니까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파일 선택하시고 키보드니까 키보드 모양 선택하셔서 삽입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그림 서식에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로 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투명도는 50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신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림은 아까 하신 것처럼 삽입의 그림에 가셔서 ABC 주식회사 선택을 하시고요. 똑같이 그림을 보시면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투명색 설정하시고 회색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신 다음에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드아트. 워드아트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글씨를 말하는 거고요. 변화는 오른쪽 줄이기, 글꼴은 굴림에 굵게, 반사는 2분의 1 반사, 8pt 오프셋입니다. 워드아트는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워드아트에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신 상태에서 테두리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주세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 그림자를 꼭 빼주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맨 끝에서 변화 먼저 하겠습니다. 변화는 오른쪽 줄이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에서 이렇게 하셔서 2분의 1 8pt 오프셋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문제를 보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살짝 조그맣게 이 노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호축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네, 됐죠? 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번 목차 슬라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하시고 글꼴은 도둠의 24, 도형은 선 없음, 나중에 하이퍼링크랑 그 다음에 그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주신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목차라고 쓰시고요. 테두리는 필요 없으시니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네모랑 오각형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도형에 가셔서 네모를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각형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텍 상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주시고요. 글씨를 쓰실 때는 제일 긴 거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텍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쓰신 상태에서 블록을 선택하시고 글꼴 먼저 줄게요. 글꼴은 도둠에 그 다음에 24로 맞춰주시고요. 테두리 없음이니까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도형이 좀 진하면 진한 색으로, 그 다음에 흐리면 살짝 흐린 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치나 그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에 선택하시고 글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글씨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신 다음에 혹시 도형이 좀 길다 싶으시면 살짝 줄여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넣을게요. 그림은 삽입해서 여기 그림에 가셔서 저거는 요 모양이죠. 네, 요거 선택을 하시고 삽입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단 오른쪽에서 자르기 하시고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크기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찍으시면 잘립니다. 그래서 위치랑 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퍼링크를 주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슬라이드 5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블로그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문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하이퍼링크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틀린 게 있는지, 테두리가 있는지, 뭐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없으면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작성하시고 글몰이 끼워 주시는 거고, 글몰이 끼워에 따라서 글꼴과 굵게 글자 크기가 다르네요. 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1점 위에 제목 써주시고요. 밑에는 영문과 한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써주세요. 저는 한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글씨 쓰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다 하신 상태에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공통사항을 주세요. 공통사항은 굴림에 그 다음에 줄간격 1.5죠. 그러면 홈에 가셔서 굴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은 1.5 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도 24를 주세요. 24 주시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하시고 글머리 기호는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굵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현재 글자 크기가 20인데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 들어가면서 글자 크기가 4 작아져서 20이 됩니다. 그래서 먼 처음에 24로 하시고 그 다음에 2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줄간격도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개발 문제를 그러면 개발 문제를 다 됐네요. 네, 그러면 상자를 이렇게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상자 테두리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컨트롤과 시프트로 누르셔서 위로 올리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앞에 두시고 영문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한글은 지워주시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글씨를 쓰시면서 한글은 지우시면서 영문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글씨를 다 쓰신 다음에는 끝에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영문에 보시면 어랑 히트까지니까 상자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맞는지 다 되셨으면 이제 세부 조건에 보시면 동영상을 넣으시고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입니다. 동영상은 삽입에 가시면 여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 누르셔서 동영상 선택하시고 삽입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선택하시면 위에 비디오 도구에 재생에 가셔서 클릭할 때가 아니고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네, 다 되셨네요. 다 되셨으면 혹시 끝에가 틀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 주셔서 줄간격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시고 글꼴은 굴림에 18입니다. 먼저 제목을 쓸게요. 글씨를 쓰시고 표는 요쪽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표를 확인하시면 행은 2개고 열은 3개네요. 그러면 열을 3개로 하시고 행은 2개. 그 다음에 크기는 맞춰서 넓혀주시면 돼요.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높이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조절하실 때 참고사항은 여기 번호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이자 좀 앞에 뭐 이렇게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엔터 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글씨를 다 쓰신 상태에서 블로그 선택하시고 표 스타일을 먼저 할게요.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강조 5네요. 표를 선택하시면 표 도구에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1은 강조 5는 얘네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끈 행과 주문의 행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위쪽과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 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줄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죠. 네, 여기서 아까 하신 것처럼 줄 간격 1.5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맞추시는 거는 여기서 가운데 하시고 여기서 가운데 맞추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혹시 그 오타가 있는지 크기랑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완성이 되셨으면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작성하시는 거고,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네요. 상단 도형은 네모랑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좌측 도형은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단 도형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 네모를 이용해서 표 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크기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도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뒤에 도형이 좀 진하면 진한 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도형이 살짝 흐리면 흐린 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시고 글꼴을 주세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지금 현재 글씨가 흰색입니다. 도형을 그리시고 글씨를 쓰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틀린 거는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서 복사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좌측 도형을 하겠습니다. 좌측 도형은 사각형에 가셔서 요거네요. 요거 모서리가 둥글고 잘린 거 선택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좌우가 바뀌었죠. 잘린 게 왼쪽입니다. 그러시면 정렬에 가셔서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해주시고요. 그라데이션은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에 가셔서 선열 아래쪽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글꼴 주세요. 글꼴은 굴림에 18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이 도형 또한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로 누르셔서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큰 감이 있으니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글씨는 써주세요. 자, 이러시면 네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꼴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글꼴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꼴을 한 번에 바꾸시려면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글꼴을 바꾸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는 밖에 도형만 바뀌고 안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에는 또 따로 선택하시고 글꼴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틀린 게 없으시면 이제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렇게 이동할게요. 5번째 슬라이드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시고, 차트는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은 도둠의 16 외곽선입니다. 위에 제목을 써줄게요. 글씨를 다 쓰시고요. 차트는 여기 밑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엑셀 창이 뜨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로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보기 편하시면 가로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점을 이용해서 2칸 늘리고 2칸을 줄이셔서 칸을 맞춰주시고 밑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시고요.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데이터를 다 입력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그건 가로축이 현재 연도로 되어 있고 저희는 내수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렬 전환 이렇게 누르셔서 내수 수출을 여기 연도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여기서 데이터 편집 누르셔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잊지 마시고 꼭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외곽선을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랑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밑에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가시면 빠른 레이아웃에 여기 5번째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서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축 제목은 현재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세부 조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입니다. 제목을 쓰시고 지시사항을 해볼게요. 자, 차트 제목은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시고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 하나 넣어주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서 아래쪽 이렇게 하셔서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차트는 선택을 하시면 바깥쪽이 차트 영역,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선택을 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노란색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선택을 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데이터 서식은 수출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고 보조축, 지금 보시면 수출 요거를 꺾은 선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축을 만드시는 거예요.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수출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하시고 보조축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시사항이 없지만 하나 변경하실 게 지금 모양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좀 크죠? 이럴 경우는 여기 보시면 동그랗고 좀 작잖아요. 이럴 경우는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맨 앞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표식에서 여기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기본으로 변경하시고요. 다이아몬드로 하시고 크기를 12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값 표식은 2022년 내수 계열만 여기 보시면 245라고 값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막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만, 요것만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요소 추가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여기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245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형을 여기 이제 화살표로 넣으실 텐데 하시기 전에 문제를 보시고 맞추셔야 됩니다. 왼쪽은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 그 다음에 가로축도 보셔야 돼요. 기본축을 보시면 0부터 300까지 50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선이 하나 있죠.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을 검은색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축도 보시면 여기 선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윤곽선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조축은 더 바꾸셔야 될 게 0부터 1200까지 400씩 가면서 여기 천 단위 컴마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주 단위를 4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하신 다음에 여기 천 단위 컴마 하셔서 천 단위 컴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축을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을 하셔서 가로도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가로 눈금선이 없으니까 눈금선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차트 잘 만들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도형은 화살표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 글꼴은 굴림에 18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가셔서 화살표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화살표는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 판매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안에 글씨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시고 테두리 한번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홈에서 글꼴 주세요. 글자 크기는 18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른 스타일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은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크기랑 뭐 위치 적당히 봐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잘 보셨으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시는 거고요. 글꼴은 굴림의 18,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먼저 쓰겠습니다. 글씨를 쓰시고 밑에 상자는 필요 없으시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도형을 먼저 그릴게요. 네모나고 한쪽이 잘린 거네요. 자, 그러시면 도형에 가셔서 보시면 요거네요. 요거 선택을 하셔서 그림은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잘린 게 작으니까 모양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위아래가 바뀌었죠. 정렬에 가셔서 회전에 가셔서 상하 대칭 해주시고 색상은 흐린 거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조건은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기능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도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두 개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스마트 아트는 요 도형하고 요게 되시는 겁니다. 스마트 아트가 항상 두 개 나오는데요. 스마트 아트 먼저 진행을 할게요.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네모 두 개니까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상자가 네모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는 써주시고요. 줄이 바뀔 때는 Shift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도 선택을 하시고 글씨를 쓰신 상태에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글꼴을 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의 18, 홈에 가셔서 굴림 엔터 치시고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차원 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3000 만화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이 조금 다르니까 색 변경에 가셔서 편하신 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크기를 줄이고요. 아이고, 스마트 아트를 테두리 선택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기주가 방식이니까 안에 모양이 좀 틀리네요. 선택을 하셔서 방향키로 살짝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스마트 아트를 할게요.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에 가셔서 삼각형이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되니까 쭉 내려가시다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요거 선택을 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글씨는 여기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누르셔서 글씨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여기서 X 누르시면 되고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글꼴 주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똑같이 18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 아트에 보시면 이거는 3차원 경사네요. 디자인에 가셨을 때 여기에서 3차원 경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쭉 줄여주시고요. 줄여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적당히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열심히 도형을 보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서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는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정렬에 가셔서 회전에 가셔서 이렇게 상하 대칭 이렇게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도형 찾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과 아래쪽에 여기 사용된 도형들을 그려보았습니다. 혹시나 못 찾으시면 위아래를 참고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도형을 그리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회전하시면 글씨가 같이 회전이 돼요. 그럴 경우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그리시고 얹혀 놓으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텍스트 상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 하신 다음에 딴 데다 그리시고 글씨 쓰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세로로 쓰시는 거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도형서식에 가셔서 도형서식 세 번째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요거 이용하셔서 노란 점으로 조절점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요거 점선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 모양을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를 좀 두껍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변하시는 거는 음영색이 다른 거는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색상을 변경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글꼴 바꾸시고 애니메이션 그룹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로 맞춰 주시고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그룹화에 가셔서 그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바운드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운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을 이렇게 뭉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을 바꾸세요. 굴림, 그 다음에 18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똑같이 그룹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나누기 가로 바깥쪽이네요. 여기 애니메이션 가셔서 나누기 하시고요. 효과에 가셔서 가로 바깥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미리 보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혹시 그룹이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6번째 슬라이드까지 하셔서 파워포인트가 끝나시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